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1.6%대 급락을 했습니다. MSCI 지수 변경에 따라서 외인의 역대급 매물 투하가 나왔어요. 금액이 2.4조 원 정도 되고요. 아마 8월 30일 지난 그때 좀 뉴스를 보면 1조 6천억대 정도 되는데 오늘은 좀 많이 상회하는 또 역대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LG화학이든 뭐 삼성전자이든 혹은 조선주를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수 연관된 그런 종목들 우량주, 뭐 성장주, 가치주 다 봐서 흐름을 보면 11월 달에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첫 번째 5일선을 이탈하고 약간 좀, 시그널이 좋지 않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음봉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듯 주식이란 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이제 쉬어갈 때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수익이 생기면 일정 부분은 자기가 선택한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하는 그런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지수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지금 단기 과열권에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적정 비중은 또 일부 익절을 하면서 현금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흐름을 미리 캐치했던 분이라고 하면, 좀, 지수 우량주에 돈이 많이 어떤 편승된 그런 비중을 또 코스닥에 또 소외된 종목들, 혹은 여러 가지 지금 테마 또 장세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또 그런 종목에 투입을 했다라고 하면 또 안정적인 수익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수 관련된 종목들 중에 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흐름을 대체로 보시면 이렇다는 거죠. 이제 LG화학 일주일 이상 많이 올라갔죠.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전고점의 근처를 여기에서 잘 돌파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은 맞다. 그리고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좀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뭐 급락을 계속 하거나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장중 흘러가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약간 꺼지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21선이 타고 올라올 때까지, 그때까지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LG화학입니다. 그리고 삼바든 지금 다른 종목들 보면요, 5일선을 좀 심하게 이탈을 해서 내려오죠. 네, 이런 부분도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장기로 공략하신 분들, 즉 21선 매매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 상승분을 지금 여기 고점대가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지금 3바인데 82만원대까지 돌파를 하려고 했던 아주 강한 흐름이 좋았지만 또 그때 수급이 조금 뭐 뒷받침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흐름에서 좀 판단을 하고 싶으면 21선 기준으로 중장기로 공략하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제가 가진 기준과 원칙은 그렇습니다. 21선 이탈 때는 가진 비중 70%를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현금을 들고 있고 돌아갈 때, 충분히 돌아가고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 재매수한다. 그렇게 저는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번 주 안으로 또 20일 터치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또 이렇게 터치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매도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간다. 그렇게 어떤 기술적 매매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삼바드, 뭐 삼성 SDI, 뭐 LG화학 그렇게 무겁고 이전에 어떤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어떤 섹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섹터이긴 하겠지만 지금의 어떤 시장을 이렇게 리딩을 했던 그런 가치 우량주의 성격에서 보면 쉽게 놓치기도 정말 아쉽고, 그리고 또 익절을 하는 것도 좀 애매한 어떤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값진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21선 중장기 전략으로 가져갔다 보면 21선 이탈 때는 비중 축소가 맞다. 그리고 잘 꼬리가 보이고 잘 지지가 보이면 그때는 그냥 홀딩이 맞는 부분이고, 저는 기준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투자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지금까지 좀 시장을 주도했던 기아차, 그다음 만도 보이시죠? 기아차, 만도도 열심히 달려갔던 거는 참 아주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일단 조금 신호가 안 좋은 신호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MSCI가 아니고 자꾸 헷갈리네. 예, MACD 기술적 보유지표하고 또 스토캐스틱을 함께 보고 있는데 단기 지표의 성격이 있겠지만 어떤 후행성 지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MACD를 따라가 봤을 때 여기에서 고점에서 어떤 매물대가 있다기보다는 많이 밀집되어 있는 봉이 보이죠. 그러면 강한 호재를 안고 이렇게 위로 가야 돼요. 위로 치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따라서 이제 MACD가 이렇게 줄지 않고 다시 확장이 됩니다. 에너지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여기에서 계속 폭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가 또 흐름이 좀 안 좋게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꺾여서 5일선 꺾임과 동시에 음봉이 나옵니다. 단기 조정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이전처럼 급격하게 꺾일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혹은 흐름을 따라가 봤을 때 지금까지의 기아차의 파동의 흐름과 어떤 그런 깊이를 본다고 보면 이번에도 아마 21선까지 터치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단기적인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여기서 볼게요. 이전에 어떤 차트 흐름을 보고 그 앞으로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면밀히 파악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이렇게 하나 주어지죠. 주어지고 곧바로 그 다음날 양봉으로 21선을 바로 치지가 보입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깊은 양음봉으로 좀 깨면서 그 다음날 바로 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보인다고 보면 단기 이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아래에서 이렇게 좀 안 좋게 기간 조정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파악해 보시면서 비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좀 익절을 했다라고 하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게 5일째, 4일째구나. 하나, 둘, 셋, 넷, 4일째. 4일째 좀 급등하고 많이 치고 간 거예요. 많이 치고 갔어요. 이제 기아차를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3일, 4일 올라가고 볼까요? 하나의 상승의 마디를 계속 따라가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승, 하락이죠. 상승, 하락,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다음에 다시 상승할지 하락을 좀 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신만이 알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의 어떤 차트의 어떤 흐름이거나 어떤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의 어떤 향방을 놓고 좀 대응을 한다고 보면 당분간은 좀 조정을 짧게는 일주일 이 정도는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종목들입니다. 만도도 비슷해요. 그런데 만도는 지금 5일선을 탄탄히도 지키고 있죠.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은 5일선 이탈 전까지 그냥 끝까지 들고 가보는 전략도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강하네요. 만도.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한번 텔레그램에 공유 드렸던 종목입니다. 경동제약인데 721선을 타워가는 흐름이 조금 심상치 않아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어떤 그때였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 720 근처에서 아마 매수하신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그 상한가까지 이제 터치를 했어요. 이런 종목이 보이면 번쩍번쩍하죠. 번쩍번쩍하고 또 상한가 치고 거의 또 점상한가처럼 올라가는 그때의 흐름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음봉도 깊고 꼬리도 잘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을 조금 파악했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봉이 밀집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매물대가 산적해 있고 그러면 한 번에 뚫고 가는 종목들이 잘 없습니다. 정말 큰 호재가 아니면 여기에 산적해 있는 매물대, 봉에 지금 수십 개의 봉이 밀집되어 있는 여기를 큰 산맥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뚫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고점 매도 그리고 종가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볼 수 있는데 마지막 가격이 저가로 끝났기 때문에 종가 베팅 하기보다는 일단 분할 매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20% 혹은 30% 이상, 30% 아니 더 되겠죠. 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40%네요. 와, 꽤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경동제약입니다. 텔레그램 아직도 이제 안 보신 분이라고 하면 꼭 가입이 아니죠. 그냥 어플 다운받고요. 심플러 TV 찾으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수익 챙기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거래가 많이 실려서 꼬리가 달리고 음봉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 좀 조정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려오면 그때 또 이제 뉴스 이런저런 뉴스를 또 참고를 해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갭 메우기는 또 나올 것 같아요. 갭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흐름이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느낌이라 말씀 좀 애매한데, 뭐 제가 가진 또 하나의 기준이니까요. 네, 갭은 언젠가는 메운다. 그게 심플러가 생각하는 주식 이제 기술적 매매하는 또 하나의 또 캔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 제 종군당 바이오가 또 상한가를 갔어요. 호재뉴스와 함께 또 위로 올려줬는데, 와, 정말 힘차게 가죠. 이런 거 보시면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냐면, 제가 꼭 뭐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좋습니다라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계속 언급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하나하나 제가 다 쫓아가지 못하니까, 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 드리겠지만, 상한가 같던 종목들을 쉽게 놓치면 안 돼요. 네, 오늘도 지혜지 신소재 같은 경우도 또 상한가 가고 하루 눌러주고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상한가 쳤던 그런 종목은 항상 장대 양봉의 50%를 그어놓고, 네, 보시다 보면 이탈을 잘 안 해요. 그러면 바닥을 다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겠지만 조정을 보입니다. 네. 5일간 조정을 보이고 장대 양봉의 50%를 훼손하지 않으면 일단 선매수 베팅은 가능해요. 많은 금액은 할 수가 없겠죠. 한번 달려가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또 1차 선매수, 2차 매수 가져가면 또 한 번의 급등을 챙길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저는 종군당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오래전부터 종군당을 매매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종군당 바이오가 아무리 강하고 뭐 상한가 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약간 외고집이고 저만의 단점이긴 한데, 저는 그냥 한 번 공략했고 한 번이라도 나한테 수익을 줬던 그런 어떤 종목에 좀 더 애정이 갑니다. 그래서 계속 터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720저 밑에 있겠지만 여기 상한가 각 보이시죠? 상한가에 또 장대 양봉의 50%를 그어놓고 거기를 잘 훼손시키지 떨어졌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보이고 최근에 또 급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또 한번 방송에서 언급드렸었고 또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던 그때 종군당이었는데, 급등을 하고 또 매물대 산적해 있고 봉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매도,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네, 또 내려오면 재매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재매수 말씀드렸고 21선 근처에서 가져갔다고 하면 또 한 번의 급등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좀 어떤 지혜로운 매매를 했다고 하면 괜찮은 수익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종군당은 끊임없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 많이 힘들고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많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진짜 기회가 오면 챙겨야 돼요. 네, 챙겨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주로 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설명 좀 드릴게요.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데, 점차 에너지가 좀 많이 과열 양상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2, 3일 더 번쩍하면 그 고점대에서 일부 챙기는 방법. 즉, 막 1,000만원 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승할 때마다 번쩍하죠. 그러면 10%, 20%씩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100%다 안고 있다가 마지막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방법은 항상 이렇게 J자를 그려가면서 급등을 하는 종목이라 하면 항상 10%, 20%는 현금으로 챙겨 놓고 나머지 비중은 끝까지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들고 가본다.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고 좀 스마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ACD 보조지표도 함께 봐야 될 것이죠. 네,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러면 이전에였던 고점대를 지금 MACD죠, 지표. 지금 MSCI랑 계속 헷갈리네 이거. 하여튼간에 그런 날이 있어요. 지금 계속 헷갈려. 지금 발음도 안 되고. 네. 힘들다. 네, 오늘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말하기가. 예, 그런데 여기에 고점들을 이제 최근에 돌파를 했어요. 저번 주 금요일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이 당분간은 하루 이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거의 고점대로 좀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12월 말에 그 전에 다시 한번 더 급등의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헬스케어까지 3인방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좀 지혜롭게 매매를 하시면서 끝까지 어떤 비중은 5일선 이탈 전까지 끌고 가다 보면 또 수익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종목들 좀 최근에 아주 힘차게 올라간 모습이 정말 괜찮고요. 제 경험에 제가 어제 그 주말 영상에도 남겨드렸는데 셀트리온 관련주가 한번 비상을 하죠. 그럼 희한하게 제넥신, 제넨바이오가 같이 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오늘도 제넥신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네, 흐름이 좋았고 제넨바이오도 또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로 바이넥스, 진원생명과학도 또 이제 백신 관련주, CMO 업체 이런 종목들이 점차 이제 우상향으로 자꾸 방향을 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셀트리온 제약 혹은 셀트리온에서 수익이 나 조금 그런 돈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넥신이나 백신 관련주로 재투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수익이 또 이제 점차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백신 및 치료제를 위탁 생산하는 CM 업체들에 대해서도 또 유바이도 괜찮았죠. 네, 뭐 들고 하면 돼요. 중장기로 들고 하면 돼요. 그냥 쭉 들고 가보세요. 유바이 로직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 연말까지 혹은 그 다음 내년 초까지 또 좋은 흐름으로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개별 종목들 디테일한 내용 또 오늘 또 상한가 공략을 좀 했고 마지막에 좀 내려왔지만 그런 실전 매매 나의 내공을 키우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은 필요하다. 그 대신 절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